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해마다 8, 9월에 예초기 사고가 몰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막바지 예초 작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중앙선관위 고위직자녀의 2018년 채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설화가 영화로 변신합니다. 배경을 현대로 각색한 지역 소재 콘텐츠를 문화있다에서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벌초 역시 한창인데요. 추석 전인 8월과 9월에 예초기 사고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예초기 소리가 공원 묘지를 가득 메웁니다. 수북이 덮인 풀이 잘려나가면서 잡초가 무성했던 산소 주변도 말끔하게 정돈됐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초기 사용 경험이 많은 벌초 베테랑들이지만 무더운 날씨에도 얼굴 보호 장비부터 다리 보호대까지 안전장비를 꼼꼼히 착용했습니다. 벌초할 때 쓰는 예초기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갖고요. 이물질이 속도가 빨리 튀깁니다. 그래 타격이 커요. 맞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호 장비를 꼭 하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219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29건이 추석 명절 직전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0대 남성이 60.6%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찢어지는 부상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절단, 심지어 안구까지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친 부위는 발이나 다리가 가장 많았고 손과 팔, 얼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덮개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돌이나 칼날이 튈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작업 장소 주변에서 돌과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는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청주에 있는 충북선관위 총무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서류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가 경력 채용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탄 버스를 몰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고 당시 버스에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며 버스를 운전한 68살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몰던 버스는 지난 4월 충주시 수안보의 한 오르막도로에서 옆으로 넘어져 버스에 타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충북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충북에서 모든 촬영이 이뤄지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동에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설화를 미스터리로 담아낸 영화인데요. 지금 이 시대 도깨비와 마주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릴 적 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연구원 윤주. 건강이 절실한 그녀는 한 마을을 찾았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웅덩이가 있다는 것. 조사에 나선 윤주는 이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수치가 좀 낮던데요? 사는 게 힘든 또 다른 청년도 마찬가지. 역시나 기이한 웅덩이를 만나게 되고 웅덩이의 효능을 알고 있던 마을 주민과 격한 갈등에 휩싸입니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일어나는 에피소드거든요. 인간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고, 영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설화를 미스터리로 각색한 영화 도깨비 둔벙입니다. 둔벙은 웅덩이를 뜻하는 충청도 사투리. 도깨비가 조화를 부려 마르지 않는 웅덩이를 만들어냈다는 설화를 3가지 이야기로 담아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바랐을 복권 1등 당첨처럼 꿈만 꾸던 욕망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룬 이 시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나라면 어땠을까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좀 미지에 있는 것에 대한 공포나 혹은 미스터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고요. 또 인물들이 이제 엮이면서 그 안에서 좀 이제 갈등들도 있고. 문체부와 충청북도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는데 지역 대표 콘텐츠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영화 이후의 2차 콘텐츠 단계에서 굉장히 적절한 소재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그리고 웹소설까지. 모든 촬영이 충북에서 이뤄지는 영화 도깨비 둔벙은 이르면 올해 말 극장과 IPTV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충북 청주FC 피터 선수가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피터의 행위가 퇴장성 반칙이라고 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평가 등을 고려해 사후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피터 선수는 지난 19일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FC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2차례 가격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충북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제4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해 내년 9월에서 10월 중 4일 동안 청주를 중심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처음 열리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컴퓨터 조립과 웹마스터 등 42개 직종에서 8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의약품 분야 특화단지에 동시 지정된 충청북도가 정부의 규제 관련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범부처 특화단지 지원협의체에 출범에 따른 것으로 충청북도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전력 공급 문제와 위험물 취급 인허가 부분 문제를, 또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상용화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범부처 특화단지 지원협의체는 오는 11월 전국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앞마당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 주위 담장 90m를 철거했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와 청사 정원 사이 경계석도 없앴습니다. 충청북도는 잔디광장에 세 갈래 길을 만들어 도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잔디광장에서 매주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